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요즘 이제 세금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세법이 유권 해석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 자체가 급하게 새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서면 질의를 했을 때 나중에 그동안에 반영됐던 게 반영이 안 되고 다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이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린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건데, 아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그게 시세 차익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거주주택보다는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그 주택이 말소가 되고 나서 거주주택으로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라이브에 상담했던 분인데, 자, 이분은 경기도 부천의 이 아파트인데 굉장히 취득한 지 오래됐어요. 2008년에 취득을 했고 재건축까지 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큽니다. 한 7억, 시세 차익이 7억 중반선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8년 3월에 4년 단기 임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 주택은 일반 과세가 되는 거고, 자, 4년은 단기 말소가 되죠. 4년은 자동 말소가 되죠. 그래서 2022년 3월 28일에 자동 말소가 되고요. 서울에 있는 다세대 빌라, 이것도 임대사업자 4년짜리 했고요.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날 했기 때문에 자동 말소가 또 되는데, 서울의 다세대 빌라도 차익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주주택, 이 부산 맨션 아파트, 이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2009년에 취득을 해서 거주 중인데 이게 시세 차익이 한 6, 7천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버리면 이 지금 거의 8억 되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비과세를, 이걸 받아버리면 이걸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방법은 있긴 합니다만 기존에 제가 방송 때 제시했던 방법은 뭐냐, 이걸 팔고 이 말소가 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거주주택을 파는 시점부터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팔았다고 하면 올해 그 시점부터 부천에 있는 이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고 그 전에는 일반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8억 오른 거는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앞으로 오를 거에 대한 비과세만 받은 거고. 이런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방법도 됩니다만, 자, 해법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에 5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가 된다. 뭐가? 거주주택이. 지금 무슨 얘기냐? 임대주택이 올해 3월 달에 말소가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5년 이내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등록임대사업 중에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에 있는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아버리면 이 등록임대주택에 나중에 들어가서 살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시점부터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 말소 후에 5년이 지나면 거주주택 비과세 안 받게 된다.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등록임대주택 말소 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받는데 5년이 흘러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이게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법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네. 일부러 5년을 지난 동안 거주주택을 팔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 2번. 먼저 이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 말소가 되면 일반 과세로 먼저 매도를 합니다. 자,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3번 거주주택이었던 이 주택을 5년이 지난 다음에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사업 하는 동안 거주주택 비과세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세금이 나가는 거죠.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원래는 비과세 요건이 됐지만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은 2주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천주택하고 2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과가 돼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시세 차이 큰 8억 가까이 되는 이걸 비과세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음에 판다. 지금 무슨 얘기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말소되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네, 거주주택을 팔면 2년 지나서, 작년부터 바뀐 게 뭡니까? 마지막 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이 지난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 전 주택 팔고 나서.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서 총 7년이 최소한 지나고 나서 매도를 해야 된다. 자, 제가 라이브 때 상담했던 거랑 좀 다른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정정을 해드리는데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방법,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그건 있겠죠. 이게 8억 정도 올렸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만약에 시세가 떨어져.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나오겠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 그러면 그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7, 8년 후에 만약에 뭐 금융위기, 뭐 IMF처럼 경제가 아주 안 좋아서 폭락을 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있다는 것을 많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순서 결정하는데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되고 어떤 걸 언제 팔아야 될지 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